안녕하세요. 부상 없이 러닝하자 러닝다이어트 킹코치입니다. 여러분에게 신발은 어떤 의미일까요? 과연 여러분에게 신발이란?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으셨나요? 나는 어떤 신발을 신고 뛰어야 잘 뛰고 부상 없이 뛸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항상 교육을 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나이키 브랜드를 좋아하면서 그 나이키 신발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었고, 제가 선수 시절에는 아식스를 많이 신었지만 나이키를 더 좋아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이제 여러분과 같이 초보 러너가 된 지금 제가 이제 러닝을 지도를 하고 있지만, 그 지도를 하면서 정말 많은 생각들을 하고 어떤 초점에서 맞춰야 여러분에게 부상을 조금 더 안 당할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 중에 신발도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러닝을 지도하시는 분들에게 나이키 알파플라이를 계속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러너분들은 그럴 거예요. 코치님, 그 신발을 신고 많은 러너들이 부상을 당하고 그 신발을 구입했다가 다른 분에게 넘기거나 아니면 정말 당근마켓 아니면 중고나라에 판매를 다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인스타그램의 인친분들을 보면 제가 너무 안타깝습니다. 신발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신발을 신는 방법을 알게 된다면 달라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초보 러너들에게 나이키 알파플라이를 추천해 드리잖아요. 그럼 전부 첫 마디가 그거예요. 첫 번째는 너무 고가의 신발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고수들이 신는 신발이다.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고수들이 신는 신발인 건 맞아요. 빨리 뛰기 위해 만들어진 신발도 맞습니다. 하지만 런앤다이어트 킹코치는 반대로 천천히 뛰기 위해 내 부상을 예방하기 위해 만들어진 신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키 알파플라이에 대해서 많이 찍을 거예요. 정말 많이 찍을 거예요. 왜? 점점 찾아냈고 이 신발을 착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씩 알게 된다면 그 신발은 다른 신발을 신을 수가 없어요. 정말 다른 러너 분께서 왜 알파플라이를 신었고 나이키 알파플라이를 신으면서 부상을 당하지 않았다. 그리고 부상을 당했던 부분, 아픈 근육통, 그런 것들이 신발을 잘못 착용했을 때, 그리고 이 신발을 신으면 빨라지잖아요. 그 빨라지는 걸 힘을 주지 않고 편하게 뛰는데 빨라진다. 분명 신발의 착용법이 있습니다. 그 신발의 착용법은 정말로 되게 섬세해야 되고요. 지도하는 선생님이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말로, 입으로 아무리 이야기하고 영상으로 보여줘도 구분을 할 수 없는 것들이 정말 디테일하게 있어요. 러닝 자세도 똑같잖아요. 여러분이 부상을 당하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의 신발도 포함이 될 겁니다. 저에게 신발의 의미는 나를 달릴 수 있게 만들어주는 또 하나의 나의 발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에게는 어떠세요? 신발이 어떤 의미를 갖고 계시죠? 신발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으시나요? 신발을 고르면서 이 신발도 사보고 저 신발도 사보고 막 하잖아요. 근데 저는 저에게 러닝을 배우러 오시는 분들에게 첫 마디가 딱 그거예요. 돌아가지 마세요. 그냥 알파플라이를 신으세요. 제가 신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은 점을 가져요. 나 같은 초보 러너가 나는 지금 달리기를 처음 시작했는데 저 신발을 신으라고? 네, 그 신발을 신으세요. 제가 이제 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항상 제가 뛰는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하니까 코치님이니까 그게 가능하잖아요. 코치님이니까 뛸 수 있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제가 아니고 저 아닌 다른 러너분이 뛰는 영상들, 이제는 제가 교육하는 영상들, 정말 영상으로 유튜브에서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는 영상들만 찍을 겁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영상을 보면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을 보시면 저에게 러닝을 배우고 있으신 러너분의 착지입니다. 이분은 정말 처음에 저에게 오실 때 포 부착지였고요. 처음에 베이퍼플라이를 신고 뛰셨어요.
그래서 집에 알파플라이가 있는지를 제가 물어봤고 이분은 알파플라이를 가지고 있으셨습니다. 베이퍼플라이를 신으시면서 포흡풋이 너무나 심했는데 이분이 처음에는 힐스트레이크 착지였습니다. 힐스트레이크 착지에서 포흡풋으로 바꿨고 포흡풋에 가까운 미드풋 조금 비슷한 러닝을 하고 있었는데 항상 부상을 당하고 고관절이 아프고 무릎이 아프다고 하셨었어요. 저에게 이제 와서 트레이닝을 받으면서 미드풋으로 바뀌어가면서 그래서 제가 추천을 했죠. 알파플라이를 한번 신어보세요. 그리고 들고 와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알파플라이를 신으시면서 착지를 보면 거의 중앙이 함께 답니다. 베이퍼플라이와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알파플라이 같은 경우는 아치 부분 정가운데가 닿는다 생각하고 뛰잖아요. 그러면서 무릎이 앞으로 전진을 하고 포즈 뒷부분에서 발이 뒤에서 당기기라는 동작을 할 때 당기기를 하는 동작에서 발을 차지 않고 당기기를 자연스럽게 하면 발을 뻗어지지가 않습니다. 뻗어지지 않는 동작을 하니까 그 동작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착지를 할 때 보면 발바닥 정중앙 앞볼이 아니고요. 알파플라이를 신고 발 앞볼이 닿게 뛰잖아요. 그러면 점핑이 됩니다. 바운딩이 된다는 거예요. 딱 그 에어가 있는 부분이 착지가 됨으로 인해서 앞으로 전진하는 러닝이 되는 게 아니고 바운딩이 되는 러닝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러닝을 하면서 종아리가 아프고 가자미근이 아프고 아킬레스 발바닥 족저 건망염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 신발을 신고 대부분의 러너들이 종아리가 아프다는 거를 말해요. 신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종아리가 아픈 거거든요. 착지 시에 정중앙 정확히 아치 부분이 단다고 생각을 하면서 착지를 정확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발바닥의 느낌이 앞에 에어 그리고 카본 그리고 신발의 쿠셔닝이 전체적으로 발의 충격을 흡수하면서 내가 이 착지법을 활용할 수 있다. 그러면 이 신발은 내가 천천히 뛰고 싶어도 나의 달리기를 조금 더 편하게 빠르게 달릴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힘을 주지 않아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힘을 줘서 내가 러닝을 해야 되는데 이 신발은 이 알파플라이는 힘을 주지 않고 뛰어도 내가 힘을 주는 만큼 뛰게 만들어주는 신발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제가 많이 설명을 하거든요. 이 러너분들에게 베이퍼플라이만 신던 그리고 일상화를 그냥 일반 신발들을 신던 러너분들에게 제가 항상 말해요. 알파플라이를 신고 정확한 자세를 구사하면 지금 여러분이 뛰는 것보다 러닝을 쉽게 할 수 있다. 그러면 모두가 다 그 말합니다. 에이 코치님 신발이 그럴 리가 있어요? 아니요. 그렇게 바뀝니다. 그리고 신발을 신고 러닝 자세를 구사하니까 정말 빨라지고 아팠던 발바닥 부위나 종아리 부위가 본인이 알파플라이를 신고 뛰었을 때 종아리가 아팠는데 런앤라이드 킹 코치가 이 신발을 신고 뛰는 주법에 이 신발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줌으로 인해서 종아리가 안 아프다. 그럼 여러분이라면 과연 어떤 신발을 선택할까요? 여러분에게 선택을 맡길게요. 꼭 한번 이 영상을 보시고 이 영상을 봤을 때 이 착지구나. 여러분이 찍어서 한번 보세요. 왜 여러분이 달리는 모습을 찍어서 볼 생각은 안 합니까? 내가 어떻게 뛰는지, 내가 어떻게 뛰고 있는지를 먼저 체크를 해야 이 영상을 봤을 때 내가 올바르게 뛰고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됩니다. 꼭 보시고요. 참고하시고요. 이제 두 번째 영상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두 번째 영상입니다. 신발은 링컨 호카 링컨 3예요. 통영에서 저에게 러닝 자세 교정을 트레이닝을 받으러 오시는 러너분인데 이분 역시 처음에 힐스트레이크 착지였어요. 이 신발에서 미드풋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발이 자세히 보면 엄지 발가락이 하늘로 향해서 서요. 카본이 없는 신발이고, 알파플라이와 제가 비교하는 신발 정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링컨 3가 정말 나쁜 신발이다? 절대 아니에요. 호카라는 브랜드는 러너분들에게 정말로 잘 만들어지고 정말 좋은 신발입니다. 초보 러너분들에게도 저는 호카를 많이 추천을 해요. 제가 러닝을 배우러 오는, 그리고 축구 선수들에게 호카 신발, 호카 로켓 X라는 신발과 링컨, 그리고 클래프톤 8을 많이 추천합니다.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신고 있고요. 근데 저는 러너분들에게 이 신발을 추천을 하지만 그분들에게 항상 하는 말이, 돌아가지 마세요. 러닝 계속 하실 거면 알파플라이 사세요. 근데 저에게 와서 지속적으로 배우는 분들에게 그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그냥 저에게 계속 지속적으로 오지 않는 분들에게는 호카를 많이 추천해 드립니다. 처음부터 알파플라이를 추천하지 않아요. 알파플라이를 신는 방법을 모르는데 알파플라이를 신으면 다칠 수 있으니까 알파플라이를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영상으로 정말 표현만 할 수 있다면, 알려드릴 수만 있다면 알파플라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는 거고, 영상에 대해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호카 링컨 한번 볼게요. 착지 시에 미드풋이긴 하지만 발이 엄지발가락이 하늘로 들리면서 앞꿈치가 씁니다. 그리고 착지 시에는 미드풋을 합니다. 하지만 잘 보면 뒤꿈치가 먼저 닿으면서 떨어지는 현상이 일어나요. 똑같은 러너분이에요. 똑같은 러너분. 세 번째 영상에서 보여드릴 거지만 이 러너분이 저에게 첫 마디가 그였습니다. 코치님, 알파플라이 왜 사야 됩니까? 그리고 알파플라이를 신는다고 뭐가 달라지나요? 많은 의문점을 저한테 던지셨었어요. 그래서 제가 신어보세요. 꼭 사세요. 그리고 사서 들고 오세요. 신발을 좋아하세요. 정말 좋아하시고요. 그리고 신발을 신으면서 그 신발의 믿음도 굉장히 많이 갖고 계신 러너님이세요. 저랑 굉장히 친하시기도 하고요. 근데 이 신발 호카 링컨을 처음에 와서 저에게 이제 러닝 PT를 받으시면서 한 10번 정도가 끝나고 다시 재수강을 하면서 제가 한 번 더 추천을 드렸죠. 알파플라이를 신으세요. 한번 사보세요 해서 사서 신으시면서 그 신발이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알게 되면서부터는 링컨 3 안 신습니다. 일상화로는 신지만 러닝을 할 때는 이분은 링컨 3를 절대 신지 않아요. 그만큼 이분은 알파플라이의 착지법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자, 이게 두 번째 영상이고요. 두 번째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발이 엄지발가락이 앞으로 찬다. 참으로 인해서 힐 스트레이크 착지처럼 보이고 힐 스트레이크 착지가 되고도 있다. 그리고 착지가 불안정하고 발을 뒤로 많이 차는 성향이 돼요. 왜 그러냐면 이 신발의 탄성이 알파플라이보다 작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당기기 아닌 차는 역할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알파플라이를 추천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자, 이제 세 번째 영상에서 동일한 러너분의 동일한 조건의 링컨 3를 신었을 때와 알파플라이를 신었을 때의 영상 한번 비교해 보세요. 자, 이제 알파플라이를 신어보는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 영상입니다. 동일한 조건의 동일한 러너 볼까요? 자, 착지 엄지발가락이 앞꿈치가 링컨 3보다 많이 들리지 않는다. 이분은 저에게 주법을 배웠어요. 그리고 알파플라이는 이렇게 신는 겁니다 라는 걸 저에게 배운 분이에요. 그러면서 이분의 첫 마디가, 코치님, 나이키 알파플라이를 신는 방법을 배우고 나서 링컨 3를 신으면 쿠션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당기기가 된다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당기기로 인해서 포즈를 잡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링컨 3를
신고 뛰었을 때보다 미드풋이 잘 되고 그리고 앞으로 전진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비교되시나요? 비교가 안 되신다고요? 그러면 제가 이 영상을 2개를 띄워놓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2개의 영상을 띄워놓고 보면 여러분은 분명히 비교가 되실 거고요. 호카의 링컨 3라는 신발과 알파 플라이의 신발을 신었을 때 러닝 자세 확실히 비교가 됩니다. 여러분 러닝 자세를 정확히 익히고 좋은 신발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러닝을 하기 위해 만들어진 신발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빠르게만 뛴다는 것만 생각하고 있지, 이 신발을 신고 부상을 예방한다, 이 신발을 신고 조금 더 힘들게 뛰지 않는다, 힘을 들여서 뛰지 않고 있다라면서 편하게 뛸 수 있는 신발이라는 인지는 안 했을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없었을 거고요. 저는 그걸 꼭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많은 영상을 찍을 거고 제가 러닝하는 거에 아마 대부분이 알파 플라이가 영상에 비춰질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신발을 신고 계속 뛰는 영상을 보여드릴 거고 그 신발을 신고 구사하는 영상을 알려드릴 거고 제가 교육하면서 찾아내는 모든 것들은 유튜브에 공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러닝하는데 정말 힘으로 뛰는 게 아니에요. 장비가 정말 잘 만들어져 있다면 그 장비를 활용하십시오. 빠르게 뛰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부상을 당하지 않고 행복한 러닝이 더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런앤다이트 킹코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영상 보셨죠? 자, 여러분 어떻게 표현을 한번 해볼까요?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신발을 신음으로 인해서 신발이 나의 러닝 주법을 바꿔준다. 거기에 포인트 하나, 포즈라는 동작이 없고 미드풋이라는 동작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알파 플라이라는 신발은 무용지물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초보 러너라고 제가 생각을 할게요. 잘 뛰는 고수분들은 미드풋을 구사를 하면서 포어풋을 분명히 구사하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러너분들 중에 초보 러너분들 꼭 이 영상을 보시고요. 한번 도전해 보세요. 어떤 구독자분이 그러더라고요. 코치님, 처음에는 코치님이 알려준 러닝 자세가 너무나 어색했습니다. 근데 그 어색함을 편안함으로 만들면서 러닝을 구사하니까 너무 편해졌어요. 아팠던 다리, 내가 달리지 못했던, 러닝하지 못했던 거리들, 정말 거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런앤다이트 킹코치님 감사합니다. 코치님 때문에 저희 러닝이 행복해졌습니다. 저는 그런 걸 원해요. 여러분과 정말 대화하는 러닝 코치가 되고 싶고요. 정말 제가 제 일상에서 너무나 바빠서 여러분을 만나러 갈 수도 없고 코로나 때문에 만날 수도 없지만 저는 누구보다 러닝을 사랑합니다. 빠르게 뛰어서가 아니고 제가 너무나 아팠고 부상을 당해서 러닝을 그만뒀기 때문에 저같이 아파서 러닝을 못 하시는 분들이 없길 바래요. 정말 영상으로 보면서 풀어나가고 여러분이 이해하고 함께 공유하고 여러분하고 소통하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처음에 생각한 게 정말 1명만, 2명만, 3명만 그렇게 해서 구독자분이 17,000명까지 온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하기도 하고 많은 생각들을 하고 구독자분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내가 이 러너분들에게 어떤 걸 전달해 줘야 될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답은 딱 그거더라고요. 그냥 부상 없이 달릴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많은 것들 찾아내서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내가 공부하는 것과 지금의 교육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공유하는 것, 그것이 지금 제가 런앤다이트 킥코치가 할 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부상 조심하시고요. 이제는 러닝을 그냥 뛰는 게 아니에요. 그냥 뛰는 게 아니고 러닝에도 방법이 있고 그 방법을 누군가에게 알려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나만 알고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알고 있는 걸 누군가에게 공유를 하고, 여러분 말할 수 있잖아요. 포즈를 잡으세요. 그리고 미드풋을 한번 해보세요. 그 두 가지만 알아도 초보 러너분들, 달리기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아프지 않게 달릴 수 있습니다. 꼭 구사해 보시고요. 신발 정말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분들도 많아요. 중요하지 않고 저가의 신발을 신는 분들도 많은데, 그런 분들한테도 저는 꼭 알파플라이를 신어 보시라고 하고 싶어요. 그리고 구사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러닝은 조금 더 즐거울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런앤다이어트 김코치였고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러닝 코치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